편의점과 고깃집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됐음에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죠. 심한 여드름에 뿔테 안경,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 30살의 병든 몸으로 군대를 제대한 무일푼의 백수, 한 달에 150만 원씩 벌며 원룸에 박혀 게임하며 사는 게 꿈이었던 남자. 30대 중반이 된 지금 이 남자는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어요. 게다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해내기까지 했죠. 이토록 짧은 시간에 그를 변화하게 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할 이 3가지의 그 핵심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자수성가 청년 자청이에요.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업가이자 역행자 신드롬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자청은 책 역행자에서 이렇게 말해요.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의 인생 공략집이 존재한다고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건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울타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역행자에 나오는 인생 공략집 7가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1, 2, 4단계의 3가지 단계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자의식 해체예요. 말이 조금 어렵다고요? 자의식 해체는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도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어. 와 같이 스스로를 가누는 무의식을 깨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무의식에 균열을 내는 거고 이게 바로 자의식의 해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몸무게가 90kg에 다다랐어요. 그때 스스로에게 생각했죠. 나는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도 늘 뚱뚱했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날씬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무의식이고 자의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깨졌던 건 제 인생의 특별한 일을 통해서 몸무게가 줄어든 일이 생겼어요. 조금 아팠고 몸무게가 줄었고 그렇게 몸무게가 빠진 나를 보면서 나도 살이 빠지네? 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살이 뺄 수 있구나 라는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난 거죠. 자청도 역행자에서 말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50개 정도 들어보라고. 전 그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뚱뚱했다가 살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자청도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순리자의 생각에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역행자의 생각으로 돌아서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대신 여러분과 유사한 환경에서 꿈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거나 동영상으로 시청해 보라고 권해요. 그러면 이러한 자의식이 더 빨리 해체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2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어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자청은 역행자에서 말해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고요. 자청은 이러한 생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라는 정체성을 확립했고 지금은 역행자로 40만 부가 넘는 판매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만 바꾼다고 원하는 게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만약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환경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죠.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환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책을 통한 간접 최면. 내 주변의 환경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원하는 정체성과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뇌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건강에 집중하고 싶다면 건강과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읽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아서 읽는 거죠. 이러면서 내 뇌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환경과 나를 유사하게 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로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난 땡땡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난 꼭 20kg를 뺄 거야 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었어요. 나는 날씬해질 거야 라는 정도의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20kg를 뺄 거야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90kg에 가까웠던 몸무게에서 30kg를 감량했어요.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세 번째는 관련 집단의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다면 책 쓰기 모임에 들어가고,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다면 네 번째 단계는 뇌 자동화예요.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하는데, 이것을 자청은 뇌 자동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말해줘요. 즉, 뇌의 최적화를 통해 뇌 자동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지능의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띄어서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고 해요. 뇌 최적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의 전략을 말하는데요. 이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실은 역행자를 읽으면서 하루 2시간 글 읽고 글쓰기에 실행하는 것이기도 해요. 영상을 찍기 위해 글을 쓰면서 느낀 건 책을 읽을 때와는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게 되고, 모든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게 되는 거죠. 역행자 책에서는 이 이외에도 3단계와 5단계, 6단계, 7단계 총 7가지 인생 공략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돈, 시간, 운명, 그리고 삶 자체에 큰 변화를 원한다면 역행자를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직 책 읽기가 조금 힘들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씩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희망의 새싹들을 키워보는 거죠.